사실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시인 백석도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고대 중국의 병법서에서도 36개 가운데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도망치는 건 엄청난 타격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잘 도망쳐야 한다. 무턱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 명분은 반드시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별일 없으시죠? 요즘은 별일 없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쵸? 저는 오늘 별일이 있었어요. 집 앞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바로 앞 건물, 앞집. 어떤 소리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TV를 크게 틀어보고 음악도 틀어보고 그래도 소용이 없네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는 주말에 쉬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서 평일에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 있죠.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끙끙대다가 책을 싸들고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습니다. 초저녁이 지나면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책 읽고 또 영상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저녁에 집에 와서 녹음하고 그러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섰죠. 근데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집어들었는데요. 계획했던 책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제가 책 몇 권 싸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책들 속에서 도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도망 왔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윤을 작가님이 글 쓰시고 김수연 작가님이 그리셨네요. 클레이 하우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 표지는 상당히 귀여워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요. 가벼운 말투와 인상으로 쓱 다가오더니 살짝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편안하게 거리감 느껴지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놓는 스타일? 무거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야기가 이 단락별로 문학과 철학을 돌파하면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는 난제를 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참 반가운 방식이었습니다. 자주 접하고 싶거든요. 잘 모르니까. 윤을 작가님은 12년차 출판 편집자이시네요. 이 책은 비겁한 변명을
용감한 명분으로 바꾸는 도망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이 얘기하세요. 힘들 때 필요한 건 다 넣고 도망이다. 그런데 보통은 용기 내서 일어서 보자, 이겨내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겨내 보자, 버텨보자 라는 자리에 얼토당토한 도망이라는 단어, 좀 어울리지 않는다 했는데 웬걸요? 용기 내서 이겨내 보자 보다 도망쳐라가 왜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일까요? 도망치기로 이루어진 제 인생에서 아마도 익숙한 단어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가 공사장에서 도망친 상태인 제 눈에 글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글 속에 빠져드니까 알겠더군요. 제가 해왔던 도망은 제대로 된 진짜 도망이 아니었더군요. 소위 말하는 회피라는 부정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었어요. 철학자들의 사상과 소설가들의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자신의 세계로 안내하네요. 작가님이 말하는 도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 도망치는 것인지 책 읽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필요한 무기. 책 좀 읽는 사람들 중 자기계발서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은 나도 그중 하나였다. 자기계발서에 대한 거부감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나는 더 바꿀 게 없다거나 바꿀 게 있더라도 굳이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애가 모든 종류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산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도 않고 남을 부러워하며 전전긍긍하지도 않는다. 매사에 방어적인 태도를 지닌 만큼 소망을 함부로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도 드물다. 이와는 달리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자다.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어학 공부든 관계 개선이든 승진이든 뭐든 원하는 것도 많고 그것을 이루거나 갖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한다. 낙관론자가 아니라면 꾸준히 견지할 수 없는 태도다. 나는 요 몇 년 사이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는 사람에서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이 됐다. 어떤 경계를 넘는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도에도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내 세계가 그만큼 확장됐다는 것이다. 나는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유연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됐다. 단점은 나를 나답게 했던 많은 것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기중심을 지키지 못한 만큼 어디에서도 겉도는 느낌이 생겼고,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는 만큼 그러지 못한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겼다. 자기계발서를 읽을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명백해진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어학 실력도, 업무 역량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갖추지 못했다. 물론 그런 분발심이 없으면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원동력조차 생기지 않을 테니 건강한 수준의 열등감은 도움이 될 때도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열등감과 분발심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이다. 균형 감각을 갖추지 않은 채 덮어놓고 읽기만 한다면 자기계발서는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 도망이다. 우리는 자기계발서가 채찍질하는 바대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애쓰거나 가지지 못한 걸 손에 넣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언제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한다. 도망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포기가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지금까지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 도망쳐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의욕적인 삶을 살수록 당신은 현명하고 떳떳하게 도망칠 줄 알아야 한다. 현인들은 행복하려면 원하는 것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하지만 현인이 아닌 한창의 우리가 벌써부터 그리 사는 건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포기하는 법 대신 도망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나를 흔들어대는 바깥의 온갖 힘으로부터 굳건히 나를 지켜낼 수 있다. 매일 치르는 자존감 전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내 아이가 아무래도 천재인 게 틀림없다며 괜히 혼자 호들갑을 떠는 일도 부지기수다. 내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아빠들의 생활 반경에는 다른 아이가 들어올 틈이 많지 않다. 내 아이만 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아빠는 아이를 절대 평가한다. 실제로 아이들은 상상 이상으로 똑똑하다. 저마다 다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나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 아빠로서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다. 반면 엄마들은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도 자주 만난다. 그러니 항상 내 아이와 다른 아이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게 되고 누가 빠르니 느니 하며 괜히 걱정하고 조바심을 낸다. 엄마는 저절로 아이를 상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엄마 눈의 아이는 웬만해선 천재로 보이지 않는다.
엄마들에 비해 육아 부담을 현저하게 덜 짊어진 덕에 내 아이가 천재로 보인다고나 할까. 사실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지름길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환경을 갖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매일 내가 나를 상대평가하는 저주에 걸려버리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지옥에 갇혀 산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그 어떤 관계에서도 서열을 따져야 직성이 풀리고 가불의 게임을 숨가쁘게 이어가는 사회에선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켜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존감에 상처가 났다고 호소하고 힐링이 필요하다고 소리친다. 나 역시 매일 이 문제와 싸웠다. 철저하게 성과로 평가받는 직장 안에서는 이런 자존감 전쟁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처음 팀장이 되어 팀 매출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고 보니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담감이 컸다. 팀원들에게도 믿을 만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고 경영진에게도 성과를 내는 팀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었다. 여기에 더해 업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갈구했다. 결국 몸이 버텨내지 못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입에 온갖 염증이 생겼다. 입술 주변, 혀, 입천장, 입안, 모관 등 수백 개의 궤양이 생긴 것이다. 말하거나 먹는 것은 물론 물을 삼키기조차 힘들었다. 열흘 정도 심하게 앓다 보니 몸이 내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도망치라는 신호였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도망친단 말인가?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도, 내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우리가 매일 치르는 자존감 전쟁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지만 실상은 나 혼자 치르는 인정 욕구와의 전쟁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다 내팽개치고 퇴사해버리는 건 제대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행동은 내 자존감에 더 큰 타격을 입힐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 진짜 대상은 특정한 사람이나 회사 혹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르시시즘적인 자의식일 때가 더 많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자의식 과잉. 모두 나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 자의식 과잉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힌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려는 게 아니다. 심심찮게 내 혀나 입안을 깨무는 날카로운 나의 이처럼
내 자존심을 공격하는 내 자의식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다. 절대 술을 쏟지 않는 할아버지처럼. 이쯤에서 나의 20대를 이끌었던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 해밍웨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름은 알 수 없다. 거대한 물고기와 밤새 사투를 벌인 산티아고 할아버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잘못 짚었다.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깨끗하고 불이 환한 곳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다. 12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소설에서 그가 한 일이라곤 늦은 밤 카페에서 혼자 브랜디를 시켜 마시는 것뿐이다. 그야말로 영웅적인 강인함을 보여준 산티아고 할아버지에 비하면 그의 존재감은 소설 속에서나 세계 문학사에서나 너무나 미미하다. 이 할아버지는 청력이 떨어져 자신을 조롱하는 어린 웨이터의 말을 듣지 못하고 허무함에 지쳐 자살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 돈이 많은데도 삶의 허무함을 이길 순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삶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스스로를 내몰았지만 결국 삶을 견딜 다른 방법을 찾는다. 바로 밤마다 집에서 나와 깨끗하고 불이 환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어둡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술집이 아니라 밝고 조용하고 깨끗한 카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환하고 단정한 카페에서 그는 절대 브랜디를 쏟거나 흘리지 않는다. 단 한 방울도.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혼자만의 약속이었다. 깨끗하고 밝은 곳에서 술을 흘리지 않고 마시는 것. 그는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삶의 의미를 획득하고 존엄성을 지켜냈다. 할아버지의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이야말로 어떻게 도망치는 게 잘 도망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자기만의 공간이나 생활에서 그냥 도망쳐 버리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도망칠 테고 매일 쫓기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앞서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잘 도망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지킬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켜내는 건 바로 이런 명분을 만드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된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도망을 친다는 건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끝없이 도망치는 삶을 산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A를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B에 정착하는 행위다. 그러니 우리에겐 B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깨끗하고 환한 공간을 찾고 깨끗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할아버지처럼 말이다. 자기와의 약속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도망을 위한 최고의 명분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무릇 타인과의 약속보다 나와의 약속이 지키기 더 어려운 법이고 크고 중요한 약속보다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 더 쉽게 허물어진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해내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용납하게 된다. 허무함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 헤밍웨이는 만일 우리가 여기서 승리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은 멋진 것이며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기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가 대단히 싫다 라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도망을 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다. A에서 도망칠 때는 B에서 싸워 승리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만든다. 당신의 엔진은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포기와 도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포기가 있는 자리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어느 한쪽으로 전력 질주하는 행위다. 버티고 싸워 나가는 게 앞으로 달려가는 거라면 도망치는 건 뒤로 달려가는 것이다. 방향만 다를 뿐 에너지는 똑같이 든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소리다.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무엇일까? 의지다. 한계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지만 적어도 의지만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해볼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굳센 의지 하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소리나 하려는 게 아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의지만 있으면 일단 뭐든 선택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의지는 우리의 이해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그 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긴장한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이런 이해력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한정된 근거를 토대로 매 순간 위험천만한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버티지도 포기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는 애매한 순간들로 하루하루가 가득 채워진다. 그저 두려움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적당히 처신한다. 데카르트는 그런 이해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깊게 고민한 철학자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도 자신의 이해력을 끊임없이 의심했기에 나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의심하는 나가 존재하는 사실에 불과함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도망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만히 서서 버티는 게 나을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나을지,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력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니 도망을 치더라도 잔뜩 겁에 질린다.
이해력의 한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데카르트는 이를 극복할 도구로 의지력을 제시한다. 이해력과 달리 의지력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의지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거대한 것이다. 의지만큼은 신의 능력과도 같다. 이것을 단순히 하면 된다라거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흔한 자기계발서의 주술적 메시지로 읽어선 안 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의지는 잘못된 선택을 각오한 의지다. 100m를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얘기다. 그는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선 우리를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 비유한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가늠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한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면 틀린 방향이라는 걸 확인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내가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는 어린이 전집을 만드는 교육회사이자 출판사였다. 출판사다운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한 분위기를 상상했지만 그 회사의 조직 문화는 군대에서 겪은 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넥타이까지 제대로 갖추어 맨 활용정은 기본이었고 내 자리를 벗어나면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어도 안 되었으며 심지어 여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출근 시간이 9시인데 8시 30분이면 어디냐고 전화가 왔고 신입사원 연수원에 갔을 때는 흐뭇한 미소를 띤 채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은 팀장들과 임원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했다. 입사한 지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다. 틈만 나면 어디로 도망칠지 안테나를 세웠다. 그러다 예전부터 눈여겨본 성인 단행본 출판사에 입사할 기회가 생겼다. 그동안 출간한 책 리스트도 마음에 들었고 조직 문화도 훨씬 자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연봉은 더 적은 듯 했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 같았다. 조직 문화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일주일 이상 고민하는 내내 100번도도 마음이 바뀌었다. 나에겐 판단 근거가 부족했다. 내가 새로 옮기려고 하는 곳이 지금 몸담은 곳보다 더 나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구해준 건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데카르트였다. 깊은 숲에서 길을 잃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어차피 나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불가능했다. 내게 필요한 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도망칠 의지였다. 그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잘못 도망쳐 나온 거라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도망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흐르자 결심이 쉬워졌다. 나는 데카르트의 도움으로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의 도망은 성공적이었다. 내가 이만큼이나 밥벌이를 하게 이끌어준 존경하는 사수를 만났고 내가 잘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며 무엇보다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는 호사를 누렸다. 내가 성과를 만들고 성장하면 자연스레 보상이 따라온다는 사실도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배웠다. 첫 직장 상사는 나를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도망자라고 비난했지만 나름 인생을 건 나의 첫 도망은 그 어떤 행위보다 용감했고 그 결과 내가 좋아하는 나로 사는데 성큼 가까워질 수 있었다. 데카르트가 내 의지력의 완전함과 거대함을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숲에서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을 것이다. 이 경험 덕분에 내겐 좀 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자. 업무를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표현할 힘이 생겼다. 상황 판단이 어려운 순간에도 예전처럼 두려움이 크지 않았다. 어느 한 방향으로 끝까지 도망칠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유부단함 때문에 어디로도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돈키호테나 포레스트 검프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질주하라는 말이다. 누구도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잘못된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깊은 늪속으로 빠질 뿐이다. 진짜 두려워할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자꾸 선택을 미루려고 하는 나 자신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하는 도망친다는 것을요, 유행하는 자기계발서식으로 표현을 한번 바꿔본다면 이렇겠네요.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마라. 당신의 성공은 도전에서 시작된다. 도전이라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를 도망이라고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뒷부분에는 의지를 가지고 도망치는데 필요한 사유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내게 하는 실존 철학, 도망의 기술. 재밌네요. 이번 주말에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나의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도망. 어떠세요? 도망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알차고 재미있는 책이네요. 좋은 책 가지고 저는 또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